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. 그 국장 약간 피날레로 보는 관점도 있던데 동강님 생각은 어떠세요? 지금이 그럴 시점인가라고 하면 안녕하세요. 맞니? 네, 방구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오늘 장은 어떤가요? 조선 쪽 장 초에 좀 빠지다가 다시 지금 좀 말아 올리고 있고, 삼전도 어제 많이 올라가지고 장 초반에 조정하다가 다시 올라오는. 근데 삼전한테 돈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이제 기존에 주도했던 은행 쪽 빠지고 잠깐 저평가로 밸류업됐던 쪽 섹터들은 다시 한번 좀 차익 실현하고 또 삼전으로 몰려드는. 그래서 삼전으로 몰려가면 나머지 올라왔던 것들이 차익 실현되고, 대신 성장성이 남아있는 쪽들은 차익 실현이 많이 안 일어난다.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이 어제부로 또 다시 훈풍이 불고 있고,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삼전을 덜어낼 때, 그리고 하이닉스 덜어낼 때 왜 파냐 이랬는데 더 좋아 보이는 쪽을 가는 거였어. 어떤 분이 댓글에도 팔까요? 이래가지고 들고 있으셔도 되는 것 같다.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미국 주식이 더 좋아 보여서, 전체 유동성의 팽창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고, 나는 유동성의 팽창과 이 비트코인의 상호관계가 매우 깊다고 보고, 그리고 비트코인은 S&P 500이랑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, 그래서 팽창하면 비트코인 오르고 비트코인 신고가 가면 향후 몇 개월 이후에 S&P 다시 오른다 라는 이제 맥락으로 이 순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. 그 과정에서 일단 크립토 쪽 먼저 셋업하고,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이 그 사이에 올라와줘서 그걸 조금 차익 실현하고, 거의 조선 빼고는 비중이 있는 쪽이 거의 없는데 조선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금 미국 주식으로 좀 옮겨주고 있는 이 정도의 지금 스컵으로 움직이고 있는데, 뭐 그 과정에서 당연히 내가 들고 있던 주식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, 그건 별로 나한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고.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나쁜 선택은 아니었으니까 지금까지 보면. 지금 수익률이 나쁘진 않아서. 네. 결과적으로 그거 팔고 일로 간다 그래서 뭐 손실이 더 크거나 뭐 수익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, 뭐 로빈후드는 상당히 잘 가고 있고, 핫사이도 4~5% 정도 가고 있고, 팔란티어는 이제 1분기부터 모아가지고 한 60% 정도 수익이 났는데 지금 좀 지켜보고 있고. 확실히 미국 쪽은 글로벌 1등만 사면 되니까 그런 점은 일단 편안하다.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. 그 국장 약간 피날레로 보는 관점도 있던데, 삼전 쏘고 조정 온다라는 말이 있던데 동강님 생각은 어떠세요? 그러니까 국장의 조정이 온다는 게 난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달까? 결과적으로 지수는 3200인데 삼전이 오르고 다른 게 내리고, 그러면 삼전이 내리고 다른 게 오르면 원등의 조정이지. 전체가 꺾인다 라고 하면 뭐 지수가 다시 2700으로 간다, 그럼 당연히 조정이라고 할 수 있지. 뭐 한 10% 빠지면 2800, 900, 그걸 조정이라고 하면 전체 차익 실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건 오케이. 근데 지금이 그럴 시점인가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다. 다른 게 빠져도 삼전이 버틸 것 같고, 삼전이 빠지면 또 다른 게 올라갈 것 같고, 전체 유동성은 또 팽창하는 시점이고. 지수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견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네요. 큰 하락은 별로 없을 것 같다. 알겠습니다. 지금 틱해봐야 3200. 다만 이제 위로는 뭐 크게 재밌어 보이는 주식은 많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, 지수 자체의 방향성은 큰 변동성이 없지 않을까. 실제로 없고, 각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씩 있어 보여서 역동적이어 보일 수 있으나, 사실 미장이나 국장이나 지금 1% 이상 위아래로 움직이는 날이 생각보다 거의 없다 요즘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심심함을 잡는 게 힘들 텐데 그걸 좀 즐겨야 되지 않나. 여름이면 원래 좀 이렇게 쭉 내려와 주면서 좀 조정도 있고 막 변동성이 커지는 게 일반적인 거 같긴 한데, 천천히 이렇게 오르는 장보다는 보통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연말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통 7, 8월에 장세가 맞았는데, 뭐 이번에 8월은 잘 모르겠습니다. 좀 더 이렇게 평이하게 가거나 혹은 천천히 이렇게 갈 준비를 하거나 그 정도가 아닐까? 아직 큰 변동성이 기대되진 않는. 그래서 삼전이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에 힘을 주기 위해서 칩을 8년치를 뭐 공급 계약을 땄다. 근데 그래서 나는 항상 결국 그 방향이 로보택시고 AI고 그런 쪽이라 그러면 자율주행이고 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그냥 나 라이다 살래. 결국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는 반도체를 많이 까는 것보다 비용적으로 중국 라이다를 그냥 넣고 움직이는 게 더 빠르지 않나. 그냥 이런 식의 접근이 나는 더 편하다는 거지.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. 그래서 라이다를 결국 싸게 만든 중국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라이다를 안 쓸 이유가 있나? 기존에 라이다 비용이 비싸서 안 썼던 거라면 결국 그 문제가 해소됐는데 왜 라이다를 안 쓸까? 그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이고 오차 범위가 적은, 열 관리도 필요 없고 오류도 상대적으로 덜 날 거고, 반도체를 겹겹이 쌓는 것보다.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라이다는 확실히 이 로봇 시장 개편이라던가 또 자율주행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알파가 있지 않나? 다만 이게 비싸서 문제였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미친 인력, 미친 이 원가
고가 경쟁으로 결국 다 죽고 지금 치킨 게임이 끝난 상태로 남아있는 회사들은 부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? 맞아요. 제가 자동차 업계에 있을 때만 해도 라이다는 비싸고 커가지고 밖에 노출돼가지고 이게 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. 근데 요새 보니까 가격도 많이 줄고 소형화도 많이 되어가지고 확실히 메리트가 좀 생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국이 응용기술의 어쨌든 끝판왕이 중국이잖아. 제로 투 원이라는 요 영역은 미국이 기초과학도 강하고 그런 쪽에서 혜자가 있다라고 하면 중국은 1부터 100까지 응용해 나가면서 응용과학에 나는 되게 강국이라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개화한 거는 미국이 맞지만 그걸 상용화하고 극대화한 거는 또 중국이다 보니까 결국 중국도 그런 측면에서 회사를 갖고 있어야 된다. 그래도 어차피 나스닥에 있으니까. 좀 그런 중국 주식 쪽도 계속 찾아보면서 포트에 좀 장기적으로는 편입하지 않을까 싶어.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내가 기다리는 이슈는 뭐 이번 주에는 이제 FOMC 그리고 메타랑 마소 실적 미국 기업들 지금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그냥 잘 나오고 있고 시장 전반에 큰 문제가 아직 없어. 조정을 나올 만한 이슈가 인플레가 튀지 않으면은 혹은 뭐 갑자기 기업들 실적이 개박살나지 않으면 딱히 뭐 없다. 관세에 대한 사실 많은 기대 심리는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그걸 막 이제 25니 15니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핵심을 가져가는 거는 그 시점을 조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인플레 지표들 CPI가 어떻게 나올지 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인플레 지표의 핵심에는 결국 트럼프가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맹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체 유가 정도만 보고 있고 유가가 70불 위로 튀면은 좀 주목해서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 측면 그 외에는 사실 너무 많은 정보를 취합하면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 트럼프의 에너지 관련 정책들 그리고 유가가 몇 불인지 지금 뭐 66.7인가 그런데 70 위로 튀는지 횡보하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뭐 기업들 실적 체크하고 뭐 FOMC 내용들 좀 보고 그 정도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8월의 일정 아닌가. 근데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역대급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서는 그게 대세라며 빅스 베팅. 아 그래요? 변동성 지수가 지금 계속 기니까 네. 언젠가 한번 튈 거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빅스 지수 2배 ETF를 베팅하고 있대. 지금 그게 트위터에서 한참 붐이라 하더라고. 와, 빅스 지수 매수는 진짜 리스키한 투자인 것 같아요. 튀면은 확 튀니까 그게 특히나 2배면은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가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으니까 지금 서학개미들의 새로운 트렌드는 빅스 2배 레버리지 매수가 지금 트렌드라 하더라고. 좀 왜 그런지 뭐 이해 안 되는데 뭐 휴먼 인덱스로 볼 수도 있겠네요. 그치 예전에 우리가 빅스 지수 얘기할 때 빅스 지수가 30, 40 갔을 때 주식 사기 시작하면 6개월 뒤에 거의 99% 확률로 수익이 난다. 맞아요.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빅스 지수를 사기보다 빅스 지수를 매수 지표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나는 편안한 것 같고 분위기 봐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, 제 생각에. 맞아. 나는 근데도 현금 비중을 지금 거의 지금 국장 정리한 포지션의 절반 정도는 분할로 미국 주식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8월 중순 말? 8월 20일 정도면은 포지션이 꽉 찰 것 같거든. 거의 하루 단위로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순 말 정도면은 미국 주식이 거의 풀 포지션이 될 것 같은데 그럼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.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인 지금 스탠스고 레버리지 관리를 오히려 연초부터 조금 잘 해야겠다는 생각 정도 하고 코인 쪽에서는 레버리지 관리를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쓰진 않지만 현금을 계속 소진해버리는 되게 공격적인 전략으로 시장에서 가고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 포지션을 따라오는 건 되게 무리수일 수도 있다. 저야 뭐 이제 시장에서 계속 대응하고 포지션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수익률 차이가 같은 포지션이어도 조금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저의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내용들 같이 중첩해서 교차 검증하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? 하긴 뭐 바로 옆에 있는 저도 못 따라가는데요. 봐도 못 따라해요. 그러니까 이제 각자마다 이제 심리의 영역이 있거든. 맞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역발상 투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지. 사람들이 이쪽으로 쏠리면은 이쪽으로 틀어버리고 일로 쏠리면은 갑자기 일로 틀어버리고 그런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뭐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인 것 같아. 사람들이 국장을 다시 몰려오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미장 가버린다거나 뭐 이런 좀 역동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노이즈 그런 것도 상관없다. 저도 막 이렇게 딥다이브 하는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특정 섹터에 이제 포지션 비중이 커지면은 가다가 이제 계속 애드하는 스타일이지. 처음부터 이렇게 빡 잡는 스타일 아니거든. 그래서 물려보고 그때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괜찮은 건가 아닌가 비중을 추가할지 말지 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장에서 물리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물려봐야 공부하게 되거든. 맞아요. 물려보면 어차피 그 기업 알게 되고 이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. 물리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 안 하니까. 맞아요. 물리고 정토방 들어가고 리포트 찾아보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. 사람이라는 게 물리지 않고 포지션 없으면 잘 안 보게 된다. 아무리 뭐 찾는다고 해도 그 찐텐이 안 나와.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